부분은 도구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 패널은요, 역할이 이미지 편집을 위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상자인데요. 포토샵 작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도구 패널에 안녕하세요. 컴쟁이 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포토샵 강의를 하려고 해요. 사진을 찍어서 보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또는 쇼핑몰 운영하면서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셔야 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위한 포토샵 강의입니다. 이 포토샵은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부터 출발을 해서 기초 과정과 응용 과정까지 다양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토샵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 실행된 모습이고요. 포토샵의 화면 구성 모양부터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열어보시면 맨 위쪽에 파일 편집 이미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의 역할은요, 파일과 이미지를 제어하는 하위 메뉴를 담고 있고요. 메뉴를 선택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줄은 우리가 옵션 바라고도 하고요. 옵션 패널이라고도 합니다. 이 옵션 패널은요, 도구를 선택할 경우에 해당 도구의 세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옵션 패널은 늘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도구 모음을 선택할 때마다 옵션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제가 밑에 뭐 이런 것을 눌렀더니, 복구 브러쉬 눌렀더니 여기 메뉴 형태가 또 달라졌습니다. 또 그 다음 이런 거 눌러봤더니 또 달라집니다. 이 옵션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도구 상자를 어느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위적으로 나타나는 옵션 메뉴 줄입니다. 이 부분은 도구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 패널은요, 역할이 이미지 편집을 위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상자인데요. 포토샵 작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도구 패널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도구 패널은 자, 위쪽에 여기 화살표 2개짜리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은요, 도구 모음을 이렇게 2줄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2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1줄이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1줄로 이렇게 늘어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여기에서 도구 패널들 중에서 아래쪽에 여기 점점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돌출기 같은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이미지가 하나 불려져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창에서는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면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패널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입니다.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패널은 메뉴나 왼쪽에 있는 도구 패널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작업창의 위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요, 우리는 이미지 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 탭의 의미는 작업창 도큐멘트를 개별적인 탭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각 탭을 클릭해서 작업창을 이동할 수 있고요. 하나의 작업창이 여러 개의 탭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당하는 탭 여기를 눌러서 다른 이미지 위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미지 안에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작업창에 여러 개의 탭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여러 개의 탭으로 이어진 것을 다시 분리를 시키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그 이미지 탭에서 끌고 바깥으로 나오면 분리가 됩니다. 아래쪽에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 표시줄은요, 작업창의 비율을 보는 방법, 작업창의 세부 사항이라든가 선택된 도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곳인데요. 이 부분에 작업창의 세부 비율이라고 했더니 세부 비율은 지금 현재 이 작업창의 이미지는 100%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서의 용량은 약 1메가 정도의 크기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 한 50%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50하고 엔터. 줄여서도 보여지고요. 또는 크게도 다시 100으로 누르겠습니다. 물론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은 또 따로 있지만 이 상황 표시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직접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의 화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쪽은 메뉴 줄이고요. 이쪽 부분은 도구 모음 줄이고요. 이쪽 부분은 아래 왼쪽에 있는 도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각각의 하위 메뉴이고요. 하위 옵션 줄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얘네들은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은 메뉴나 도구 패널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미지 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상태 표시 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면서 왼쪽에 도구 상자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각각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습으로서 이 기능들은 익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전에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만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색은 블랙과 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 있는 색인데 제가 여기서 브러쉬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하고요. 자, 브러쉬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제가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좀 낙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이 검정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자 한다라면은요. 그 검정색 부분, 전경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색상 피커가 뜹니다. 이 색상 피커가 뜬 상태에서 내가 색상을 고르고자 할 계열을 왼쪽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코드로 입력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왼쪽에서 색상 계열을 먼저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넓은 쪽에서 컬러를 클릭을 하면, 피커를 하면 현재의 색상에서, 현재 검은 색상에서 새롭게 선택된 색상이 되는 겁니다. 이 색상을 누르고 확인 누른 상태에서 제가 또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경색은요, 앞에서 그려줄 수 있는, 색상이 바뀔 수 있는 색이고요. 배경색은 무엇인가 하면, 자, 제가 이 지우개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지우개 툴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 지웠더니 내가 브러쉬로 한 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가 지워지는데 흰색으로 채워집니다. 여기가. 즉 바탕색, 배경에 되는 색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배경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경색 부분에 클릭을 하고 배경색을 노란색 계열로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역시나 지우개로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눌러보시면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누르고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자, 그럼 지우개를 가지고 다시 드래그를 했더니 초록색으로 나오죠. 초록색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그림이 지워지면서 배경이 초록색이 되는 것이고요. 브러쉬를 가지고 드래그를 했더니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경색과 배경색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작은 사각형 두 개가 있어요. 얘네들은 처음에 기본값 검정과 흰색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퀵 마스크 툴이라고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랫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 부분을 건드려 놓고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표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꾹 눌러볼게요. 지금은 표준 화면 모드이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막대가 있는 전체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그러면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전체 화면 모드로 눌러봤더니
전체 화면 모두. 그랬더니 메뉴랑 다 사라졌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졌다고 난감해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럴 때는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주면 다시 표준 모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패널인데요. 오른쪽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는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 왼쪽에 브러쉬를 계속 눌러서 사용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일일이 찾아 쓰려니까 좀 번거롭다. 그렇다면 나는 브러쉬를 자주 쓴다. 그러면 오른쪽 여기 패널에다가 등록해서 쓰셔도 돼요. 그럼 이 패널은 위쪽에 보시면 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창에서 여기서 브러쉬라는 걸 제가 클릭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브러쉬의 디테일한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기에 브러쉬라는 목록으로 등록이 됩니다. 제가 여기 화살표 2개짜리를 눌러서 꺼볼게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창이라는 메뉴 눌러서 이번에는 나는 글자도 자주 쓸 거다. 그럼 문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자에 관련, 지금은 제가 글씨는 쓰지는 않았지만 문자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쓸 수 있게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다음번에도 작업할 때 얘를 계속해서 불러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의 작업 환경을 저장해서 쓰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나만의 작업 환경을 나는 주로 내가 즐겨 쓰는 메뉴를 등록을 해놓고 매번 나만의 메뉴를 쓰겠다 하신다라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필수라는 부분을 누르셔가지고요. 눌러서 새 작업 공간이라고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새 작업 공간 이름을 저는 컴쟁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컴쟁이. 그러고 저장을 합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은 이제 컴쟁이라는 작업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제가 여기 눌러서 필수 재설정이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등록했던 메뉴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말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등록되어 있는 눌러서 컴쟁이라는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용하는 메뉴가 등록된 채로 환경이 설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패널에 환경을 저장해 놓고 쓰시면 좀 더 쉽게 포토샵에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토샵을 열었으니까 무조건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 표준으로 한다면 파일 누르고 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 컨트롤 O라는 단축키가 있지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O 하고 불러오시거나 아니면 파일 열기 눌러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비어있는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곧바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작업을 하고자 할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찾으셔서 불러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열기를 하시면 여러 개의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불러와졌는데요. 위쪽에 보니까 나는 사진을 여러 장 불러왔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한 장만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위에 이미지 탭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미지 탭 이렇게 각각의 탭으로 하나의 창으로 연결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눌러보면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개의 이미지가 불려져 온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탭으로 통합되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마다 얘를 다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분리하는 방법은 이미지 탭을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 분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많은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는 일일이 불러오기가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자, 제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일일이 내가 하나하나 분리하기가 불편할 때는요. 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정돈이라는 곳에 가셔서 모두 창에서 유동이라는 걸 눌러보세요. 모두 창에서 유동.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나란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불러올 때마다 이렇게 내가 모두 창에서 유동을 한다든가 일일이 탭에서 분리를 한다든가 그러긴 또 번거로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예 환경에서 잡아놓는 거예요. 매번 이미지를 불러올 때마다 탭으로 통합되지가 않고 따로따로 별개로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매우 편해요. 그렇다면 그 환경 설정해 주시는 게 어딘가 하면은요. 편집이라는 메뉴에서 환경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편집의 환경 설정의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자, 환경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환경 설정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셔서 탭으로 문서 열기 얘를 체크를 풀어 주십니다. 그러고 확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네들을 다 꺼보겠습니다. 끄고 다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자, 원하는 이미지 선택을 하고요. 열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미지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환경 설정이라는 걸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창은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요. 물론 이 어두운 거는 어두운 창에다가 놓고 작업을 할 때는 작업하고자 하는 색상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창이 굉장히 어두워서 여러분들 메뉴라든가 이런 거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듯해서 여기 화면을 좀 밝은 걸로 바꾸려고 해요. 그렇다면 편집 메뉴에 환경 설정 바로 컨트롤 K 누르셔도 됩니다. 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색상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리한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밝은 화면으로 쓰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제일 밝은 것으로 이제부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기본 화면 구성과 각각의 메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패널들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잠깐 알아보았고요. 환경 설정까지 조금 건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컴쟁이 문이었습니다.